그 증인이 받은 A4 문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서 A4 용지를 펴진 상태로 나눠주던가요? 아니면 접혀져 있는 상태였나요? 펴진 상태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증인이 서울 경찰이 출동한 곳은 국회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또는 비상 상황에서 그리고 증인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예,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서울청 관내 국가 주요 시설에 경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독 국회에만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배치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 주요 시설은 없습니까? 그 당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국회이기 때문에 예, 네. 국회 상황이 가장 클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하는 했습니다. 평소에 뭐 비상 훈련이 FTX라고 했습니까? FTX 훈련이라는 게 있나 보죠? 예, 예, 그런 훈련 상황에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경비를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특정한 시설물을 정해놓고 FTX를 하지 막연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증인 그 비상계엄 당시에 민주당사 문건에 있었고 증인은 잘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사에도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 거기도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나 경찰을 배치했습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나 배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한다 또는 당사에서 한다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때 그 당시 그런 보도 못 봤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관내 산하에 31개 경찰서가 있나요? 예, 31개 경찰서 경비 담당하는 경찰에게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본청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시가 내려오면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하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뭐 가포 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요, 뭐 가포 비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예, 산하 31개 경찰서 경비 이 담당자에게 책임자에게 경비를 강화하는 지시를 증인이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경비 담당자가 아니고 그 경찰서장을 모아놓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네. 공안시경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각종 112 신고를 비롯해서 사건 처리를 완벽하게 잘 해달라는 취지로 화상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경찰서 관내 주요 시설을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경찰서 자체 경비 강화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 12월 5일 날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조지호 총장과 함께 출석했었죠? 예, 조지호 총장은 그때는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다.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만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증인과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그때 뭐라고 답변했나요? 안가에 간 사실을 증인은 얘기했나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없어서 증인은 조지호 총장이 그걸 숨기는 걸 바로잡지도 않았지요. 순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이 12월 4일 오후에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했지요. 예, 그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긴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김 청장이 중간에 이렇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줘서 신속하게 빨리 잘 끝난 것 같아, 수고했어, 뭐 그 정도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때 피청구인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함구하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경찰국장 박현수는 12월 4일 오후에 경찰청으로 직접 가서 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있거든요. 혹시 증인이 사실 알아요? 전 모릅니다. 혹시 경찰청장 만나고 서울청으로 와서 증인을 만나지 않았나요? 박현수가 저를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예, 12월 4일 날 오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야 더 올라갈 인사가 없으니 이번에 본인 승진한 거 알고 계시죠? 박현수 예, 경찰국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본인 인사를 포함한 또 증인도 인사 대상일 수는 있잖아요. 증인에 대해서 인사에 관해서 물은 적 있나요? 전화로라도? 전혀 없습니다. 전화로도 물은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5항 묻겠습니다. 1994년경에 피청구인이 대구지검 초임검사로 재직할 때 증인은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예, 9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처음 피청구인과 업무상 알게 됐다고 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피청구인이 2009년경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했고 2014년경에 대구고검으로 발령 나서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때도 서로 만나기도 했지요. 예, 한두 번씩 만난 걸로 기억합니다. 1997년 1월경에 증인이 경감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 직접 관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물을 필요가 있나요? 예, 계엄 선포 동기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동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26항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증인이 서울청장이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26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객관적인 사실은 다 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증인 그날 안가에서 한 10분 만에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결국 그날 안가에 가셨던 건 오늘 밤에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 그거 듣고 그리고 A4지 받아온 거 그게 다죠. 예, 그 A4지 봉투에서 꺼내줬다 그랬는데 기억 노란색 봉투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꺼내준지는 저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아까 저 표창구인 신문에서 계엄 선포된 게 뭐 10시 23분이라고 보고 10시 47분경까지는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동대 배치 완료된 게 22시 47분경인 거죠. 예, 그 전에는 아직 상황 돌입이 안 된 거고 예, 기동대 배치되면서는 바로 전면 통제했던 거죠. 그랬다가 11시 6분 돼서 일시 해제했던 거고. 예, 그죠. 그다음에 정말 이걸 국회 외곽을 제대로 통제하려 그러면 뭐 40개, 60개 기동대 2천 몇백 명, 3천 명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여기 투입됐던 기동대가 6개잖아요. 예. 여의도에 인근에 있던 5개 하고 광화문 타격대인가요? 한 개 와서 예. 6개 된 거잖아요. 그 전체를 통제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6개 대대만 기동대만 증인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해놨던 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할까 이런 생각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도 형사재판 관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11시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일시 해제할 때 그때 증인하고 참모들이 논의한 게 이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는 이건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청장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청장도 허가를 해서 들여보내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2차 통제로 다시 바뀐 거는 포고령 나오고 나서죠. 예, 포고령 1항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항.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다. 예,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계엄 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